할인 이벤트를 진행을 할 때 이렇게 이제 고객들이 기한이 이제 어제 샀는데 이런 이벤트가 있어서 좀 불편해하시는 그런 분들이 이제 생겼을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좀 대응을 해야 될지 네, 그게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자동차를 샀어요. 달마다 할인 이벤트가 바뀌죠. 자동차가 3월 이벤트 다르고 4월 이벤트 다르고 5월 이벤트 달라요. 예를 들어서 외제차는 더 심하죠. 외제차는 달마다 프로모션이 막 바뀌어요. 그럼 그때마다 5월 달에 예를 들어서 10% 깎아줬는데 4월 달에 5% 깎아준 사람이면은 그럼 1억짜리다 그러면 500만 원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럼 전화 걸어서 막 뭐라 그러겠죠. 난 지난달에 사서 500만 원 더 내고 샀는데 이거 어떡할 거냐. 이런 얘기 하겠죠. 그런 일은 원래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원래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첫 번째, 다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500만 원 손해봤다고 전화 거는 사람이 지난달보다 요번 달에 사서 500만 원 손해본 사람이 100명이다. 그러면 100명 중에 몇 프로가 전화를 할까요? 100명 중에 실제 전화하는 사람은 몇 명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때문에 달마다 서로 다른 이벤트를 할 거냐 말 거냐? 할 거야 안 할 거야? 해야지. 신채민님은 안 하더라도 뭐 벤츠도 하는 거고 BMW 하는 거고 삼성도 하는 거고 LG도 하는 거고 SK텔레콤, KT 다 한다고. 그냥 그런 일은 1번 원래 있는 거다 라고 해야지 돼요. 그럼 두 번째, 한 1, 2%의 사람이 컴플레인을 걸어요. 컴플레인이 걸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1번 미안하다, 정책이다, 양해를 해달라, 그리고 작은 선물을 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 때를 대비해서 줄 수 있는 선물을 미리 준비해 놔야지 돼요. 네? 제가 중간계에서 예를 들어서 프로모션을 합니다. 그럼 어떤 분이 그러겠죠. 지난달에 할 때는 없더니 이번 달에는 왜 이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기준이 바뀌었다.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는 거다. 하지만 고객님의 의사를 우리가 이해는 한다. 그래서 작은 선물로 보답을 하려고 한다. 양해 부탁한다. 그렇게 하면요,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돼요. 그리고 정 싫어. 나는 뭐 해약하고 새로 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셔라. 라고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마케팅을 한다라는 거는 2, 3%의 상시적인 VOC. VOC가 이제 보이스 오브 컨슈머거든요. 고객들이 막 컴플레인 하는 거는 상시적으로 존재한다. 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회사에서 VOC 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을 할 때는 프로모션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프로모션에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거를 다 떠안고 가야지 돼요. 아기를 낳아. 이쁘지? 이쁘기만 한가? 골치 아프고 천재예요. 내가 전생에 이런 얘기 저절로 나온다고. 모든 부모들이 다 비슷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그런 거다. 이게 1번이고 그때 나는 어떻게 대응할 거다. 대응 프로그램을 미리 준비해 놓으셔야지 돼요. 세 번째, 이것을 반복하셔야지 돼요. 지금 한 번 해보셨잖아요. 이거를 반복하셔야지 돼요. 반복을 해서 성공 노하우를 자신의 것으로 체득해야지 돼요. 프로모션도 여러 번 해봐야지 좋은 점이 뭐고 나쁜 점이 뭐고 나를 깨닫게 된다고. 그러고 나서 갚아야 될 것, 얻어야 될 것, 해야 될 것을 발라내야지 돼요. 그 작업을 장기적인 관점으로 하셔야지 돼요.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이름 붙이기에서 스트레스와 스트레치 얘기를 하셨잖아요. 지금 그 프로모션을 했더니 사람들이 VOC가 나와서 나는 스트레스예요 라고 하잖아요. 그 내용을 떠안고 있으면 스트레스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겪고 있는 심적 고통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대안을 만들고 패턴을 만들어서 수익을 내는 노하우를 체득하시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치로 가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그것을 위해서 다시 목표 세우고 스케줄 짜고 실행하고 피드백하고 이것의 반복을 해보시길 바라요. 어쨌든 간에 프로모션을 해서 반응을 얻어봤다라는 것은 좋은 레슨입니다.
1%가 반응했다 그러는데 다음번에는 10%가 반응하는 것을 목표로 해봐 보세요. 10%가 반응하게 하려면은 뭐를 해야 되나? 목표를 세우세요. 계획을 짜세요. 실행하세요. 피드백하세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 그죠? 문제점이 생긴다고.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하라고? 목표를 정하세요. 플랜을 짜세요. 실행하세요. 피드백하세요. 이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것은. 네? 지금의 하이브리드 차량 얘기를 해드릴게요. 도요타의 전 회장님이 도요타 기술자들에게 이런 목표를 줬어요. 지금보다 연료 효율성이 2배 높은 자동차를 만들어라. 지금보다 연료 효율성이 20% 높은 차를 만들어라. 이러는 건 쉬워요. 왜 쉬워? 무게를 좀 줄이든지, 불필요한 거를 떼어내든지, 원가 절감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은 지금의 연료 효율성보다 예를 들어서 리터에 10km 가는 거를 리터에 12km 가게 만들어라. 그럼 한 20% 좋아지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무게를 덜어낸다든지, 소재를 바꾼다든지 해서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1리터에 10km 가는 차를 1리터에 20km 가게 하라. 이건 매우 어려운 문제지. 전혀 다른 방식을 써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도요타에서 생각한 게 하이브리드야. 전기를 깔고 내연을 붙이면은 저속에서는 전기로 가고 고속에서는 내연기관이 돌아가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연비가 100%, 2배 이상 높아질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목표를 높이면은 거기에 따른 플랜이 전혀 다른 플랜이 들어와요. 목표가 낮으면 어떻게 돼요? 목표가 낮으면은 그저 그런 플랜이 들어오는 거야. 목표를 높이면 전혀 다른 플랜이 들어와요. 그것을 할 거냐 말 거냐? 그것도 사장님의 의사결정이에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높은 목표를 채택해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낮은 목표를 채택해보는 거고 그것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 건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높은 목표를 한번 세워보셔라. 도요타가 연비 효율성이 2배 높은 차를 만들려고 했는데 한 방에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되지. 우리는 목표는 2배였는데 20%밖에 안 올랐다. 문제가 뭔가? 찾아서 더 높이려면 뭘 해야 되나? 목표 세우고 플랜 짜고 실행하고 피드백하고 이것의 반복에 의해서 지금은 1리터에 20km 가는 대형 차도 나온다니까. 지금은요 조금 작은 차는요 1리터에 막 25km 가는 차가 많아요. 대형 차도 막 1리터에 18km, 20km 나가는 거 여러 개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벌어진 일에 대해서 희비, 좋다, 나쁘다. 이것에 너무 빠지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도달해야 될 목표와 단기적으로 구분지어서 도달해야 될 목표를 나눠서 목표 세우고 플랜 짜고 실행하고 피드백하고 이것의 반복으로 목표에 도달하는 겁니다. 김연아가 어쩜 그럴 수가 있나. 그렇게 스케이트 잘 타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잖아요, 우리들에. 한 명밖에 없는데 전 세계에서 제일 잘 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 타나? 높은 목표를 세우고 세계 1등을 하겠다.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네? 9살 때부터 넘어지고 깨지고 그러면서 가는 거지. 그래서 aim high. 목표를 높이 하는 것에 돈이 들지 않아요. 그 두 가지. 목표를 높이 세우고 목표에 그 높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실망하지 말고 계속해 나가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이럴 때 힘들죠.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힘든 걸 어떻게 해? 이렇게 힘든 게 실패해서 나락에 떨어지는 것보다 덜 힘들어요.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다 힘들어. 이렇게 작은 성공을 반복해서 높아가는 게 그래도 낫지. 몇 번 하다가 좌절해서 나는 안 되는 놈이야. 해도 안 돼. 포기하고 술 먹고 좌절하고 마포다리 올라가고 그거보다는 이게 훨씬 덜 힘들어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제가 오늘 그 주제를 말씀 안 드는데 이런 것을 goal focusing이라고 해요. goal focusing. 목표 집중 계획이라고 해요. goal focusing plan.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는 늘 있는 거다. 이 스트레스를 스트레스라고 보지 말고 스트레스를 잘만 해결하면 스트레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렇게 보시기를 바라요.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밖에 반응을 안 해서 하나요? 그렇지 않다. 1%가 반응하는 것은 매우 놀랍다. 훌륭하다. VOC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은 늘상 있는 일이다. 그것을 놀랍게 생각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세워라. 그 다음 1% 반응을 10%로 높이는 플랜을 짜봐라. 한 번에 되냐? 안 된다. 한 번 안 됐다고 실망하지 말고 실망은 원래 있을 수 있는 거다 라고 가정하고 그 다음 골 포커싱을 또 하셔라. 그래서 목표 지점에 언젠가는 도달하게 될 것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나요? 지금의 상태를 스토리의, 내 인생 스토리의 정점이 아니다 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힘든 과정은 정점에 있을 나의 인생을 빛나게 해주는 좋은 재료다. 그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답변이 되셨나요? 네. 답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또 다음 번 질문해 주시죠. 의사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뭔가? 사업장이 숨을 쉬지 않습니다. 뭐라고? 선생님 적자가 멈추지 않습니다. 매출 경색이야. 매출이 만큼 돈이 놀지 않아. 적자가 쌓이면 죽을 수도 있어. 그럴 수가? 그럼 전 어떻게 야산할 수 있죠? 중간계 캠퍼스. 중간계 캠퍼스. 중간계 캠퍼스.